네, 안녕하세요. 동동입니다. 한 4일인가 5일 정도 제가 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이유가 저희 가족과 함께 멀리 놀러 갔어요. 자, 어디 갔을까요? 안면도로 갔습니다. 자, 안면도 가니까 역시 이제 튤립 축제라고 1년에 한 번씩 하는 그 행사가 있는데 무지막지하게 큰, 네, 멋진 그 정원들 또 봤고요. 그리고 바다가 너무 이뻐요. 그래서 못 가보신 분들은 꼭 한번 안면도 한번 가시기 바랍니다. 음, 지난 금요일도 그렇고요. 그리고 오늘도 그렇고, 역시 이제 그 제약 바이오 쪽에 이제 온기가 이제 들어왔죠. 저는 이제 주식 시장에서 항상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혹은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아야 된다라는 게 주식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자,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기에는 그 부담이 되겠죠. 부담이 되는 반면, 내가 이 정도는 바닥권이라고 생각된다면은 충분히 한번 그 싼 맛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 저점 같은 이런 자리에서 보시면은, 자, 엔토텍입니다. 이전 저점 자리에서 깨고 내려가니까 이 자리 지지했던 자리가 저항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이 더블 바닥을 만들어내면서 충분히 바닥스러운 자리를 만들어내고 난 뒤에 바닥에 죽어 있다가 거래가 좀 동반되면서 꿈틀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뭔가 시작이 되죠. 자, 엔토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등과 급락이 굉장히 좀 많았던 종목이에요. 모더나 관련주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저는 사실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수익을 많이 내기 앞전에 이제 수익을 지키는 좀 안정된 매매를 좀 하고자 하는 그런 그 매매 전략을 가지고 있는 직장 개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거는 매매하지 않고요. 다만 이제 제가 지난주에 모더나 화이자 둘 중에 하나 봐야 된다. 그 두 개가 오게 된다면은 반드시 콜드체인 관련주가 똑같이 그 다음 곧바로 움직이더라.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한번 경험을 이야기를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모더나 관련주 중에 엔토텍 말고 제가 이야기한 것 중에 이제 소마젠이 있어요. 이 소마젠은 아무리 봐도 제가 늘 이야기하던 그 차트의 유형이죠. 제가 좋아하는 차트의 모양입니다. 지금 이 그림을 그리고 선을 그었는 게 제가 지금 영상을 찍기 전에 바로 직전에 만든 게 아니에요. 제가 영상을 만들면서 지난주에 모더나 영상을 만들면서 이렇게 다 그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 이 바닥스러운 자리에서 고점을 만들었어요. 고점을 여러 번 두드리다가 자, 지지해 줄 만한 이 박스를 구간을 깨고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이전 저점 무렵에서 바닥을 한 번, 두 번 만들어줬는데, 자, 이때 보시면은 이 고점, 다시 눌렀다가 고점, 다시 눌렀다가 이제 더블 바닥을 완성을 했죠. 완성을 했는데, 자세히 보면 이제 이런 느낌이 있어요. 바닥에서 한 번 만들고, 두 번째 바닥을 만들 때 또 이 파란 박스를 공교롭게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서 뿅 돌파하는 이런 흐름이 나오죠. 그리고 윗꼬리를 딱 치면서 종고점의 종가를 계속 두드리죠. 네. 그리고 거래가 살짝 동반됐습니다. 자, 이건 저의 종가 매수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저는 매수를 했고, 그리고 소마장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살짝 눌렀다가 올렸는데, 자,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매수의 자리일까요? 매도의 자리일까요? 저는 이걸 매도의 자리로 취합니다. 물론 이 종목이 다시 이렇게 눌렀다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다시 급등해서 전고점을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관점은, 자, 이 노란 동그라미가 계속해서 이 저항을 맞은 자리였는데 이 저항에 맞은 자리를 돌파하고 난 뒤에부터 해서 이전 그 많이 두드렸던 이런 저항의 자리까지 이 노란색 동그라미 이 박스 구간을 매매를 하자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매매 어떤 습관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돌파하고 난 뒤에 이 전고점까지 여기까지 한번 터치를 했습니다. 곧바로 여기 윗꼬리를 채우면서 날아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시 눌렀다가 갈 수도 있습니다. 네. 뭐 제주 반도체처럼 제가 매도하고 난 뒤에 좀 눌렀다가 다시 한번 더 크게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거 아깝다. 그거는 이제 미래 일이죠. 알 수 없는 겁니다. 다시 눌렀다 갈 수도 있고요. 근데 이 종목은 아무래도 지금 아직 뭐 호재라든지 뭐 이런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윗방향이 될 가능성이 높죠. 네. 그래서 윗방향을 채우는 전략 그런 것도 한번 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더 싸게 사면은 충분히 좀 싸게 팔 수 있다라는 거죠. 혹은 반 정도 팔고 기다렸다가 정고를 한번 노려본다든지 그런 매매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더나 관련 중에 모더나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해서 이제 움직였던 그 대한유팜 같은 경우에도 주가의 위치는 굉장히 싸죠.
네, 주가 위치는 굉장히 쌉니다. 제가 이제 늘 또 선호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보시면은 자, 이런 오랫동안 긴 박스 구간 여기 좀 삐쭉 튀어나오긴 했지만 종가상으로는 이제 여기가 이제 고점이었어요. 13,800원. 그리고 바닥권 자리는 11,400원 가까운 자리인데 자, 이 자리를 늘 지지해 주니까 깨지고 난 뒤에 저항이 되죠. 그리고 이 저항이 된 자리를 한 번, 두 번, 세 번 치다가 돌파가 나왔습니다. 자, 돌파가 강하게 나오면서 거래가 좀 어느 정도 크게 실렸습니다. 다시 눌리면서 다시 이렇게 돌려내는데 윗꼬리를 결국 이제 채우는 그런 어떤 그 주가의 흐름이 나왔죠. 5일선 타고 가고 있죠. 네. 지금 흐름은 크게 나쁘지가 않아요. 모더나 관련주 분명히 이제 이슈가 나오면서 우리나라 이제 모더나 이제 그 백신을 확보한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조금 더 이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일단 가격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싸요. 네. 이게 바닥이잖아요. 11,300원이. 여기 이제 이전에 쳤던 것처럼 기술적으로는 좀 올라가서 13,800원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13,000원이나 뭐 그 언저리까지는 좀 올라가려는 어떤 의지가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관심주를 좀 보고 싶은데 오늘의 관심주는 SNU입니다. 자, 오늘 대부분의 그 주가 흐름을 보니까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강하게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SNU도 보시면은 반도체 관련주 맞아요. 그리고 이거 보시면은 오늘 반도체 장비 관련주들이 줄줄이 많이 상승했다. 자, 이런 뉴스도 좀 나왔습니다. 자, 반도체 관련주들이 다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종목도 위로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주가의 위치가 굉장히 좋아요. 보시면은 이전에 이제 이런 그 하락의 추세 이후로부터 해서 이렇게 U자로 원형 바닥으로 돌려지는 그런 흐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자적으로 이제 보이는 자리는 대략 뭐 정확하게는 아니에요. 이게 주가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건 아니니까요. 근데 의미 있는 거는 최근에 이 박스를 만들었어요. 종가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튀어나온 거 말고요. 종가의 높은 자리를 여러 번 많이 두드렸던 자리를 한번 이렇게 선을 그어 보니까 자, 이런 그 긴 횡보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 자리도 보시면은 자, 2020년 3월에 주가 굉장히 빠졌어요. 그때 지수가 빠지면서 같이 빠졌기 때문에 저는 이건 없다라고 봐야 돼요. 한번 눌렀다가 다시 올려갔기 때문에 그죠? 네, 요거는 좀 뺄게요. 없다고 생각하시고 자, 그러면 계단으로 움직였어요. 계속 박스 치고 이 박스를 다시 올려서 계단 치고 또 다시 살짝 올려내는 그런 흐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위로 이제 많이 열려 있잖아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이 윗꼬리를 강하게 쳤던 5,300원 정도까지는 강하게 좀 이렇게 뚫려 있는 그런 모양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 가능성 지금으로선 좀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올라가다가도 5일선 따라 올라갈 수도 있고요. 또 다시 이런 뭐 박스를 그릴 수가 있어요. 자, 횡보 길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제 올려냈다는 건 여기는 강한 바닥이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4,400원. 이 바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그 오션 브릿지입니다. 자, 이 오션 브릿지도 반도체 이제 장비주예요. 뭐 똑같은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근데 이 종목도 보시면은 이게 보시면 지지와 저항의 어떤 특정한 가격대가 보여요. 자, 이전에 조금 뾰족 튀어났긴 했지만 이 자리가 이제 고점의 자리였어요. 그죠? 그리고 밑에서 눌렀다가 이 매물대가 보입니다. 자, 이 자리가 계속 두드렸던 자리죠. 이 두드렸던 자리가 돌파되니까 한동안 쭉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 밑에서 쭉 올릴 때, 야, 너무 많이 올라왔어. 너무 많이 올라온 것 같아. 밑에서부터 이 꼭지부터 해가지고 이 고점까지 무려 한 100% 정도 올라왔는데, 야, 좀 여기서 이제 좀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5일선, 11선 따라서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뾰족 만들고 난 뒤에 또다시 친 것처럼 뾰족 만들고 난 뒤에 또다시 이렇게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는 이제 이런 과거의 어떤 습성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 좀 반복되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돌파가 나왔을 때 과연 이 종목은 어떻게 움직였냐 이제 보는 거죠. 자, 이번에도 돌파가 나왔습니다. 돌파가 나오는데 외인과 기관의 수급, 특히 이제 외인의 수급이 좀 이렇게 밑에서 좀 받쳐주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쭉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아랫 방향보다
윗방향 올라갈 가능성이 지금 높지 않을까. 그리고 반도체 온기가 들어왔으니까 다 같이 올라갈 그런 느낌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 종목은 대한과학입니다. 이 대한과학을 가져왔는데 지금 시간외로 플러스 5.23%예요. 그래서 이거 동동이랑 얍삽하네, 시간외로 오른 거 이걸 가져왔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시간외로 오른 거 정말 정말 싫어합니다. 왠지 아세요? 시간외로 오르면은 다음날 갭 상승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음봉으로 떨어져요. 시가에 팔아야 됩니다. 이거 만약에 이게 아침에 시초가에 강하게 급등하지 않고 대충 이런 뭐죠? 이런 보합권에서 시작해서 차근차근 올라가는 게 훨씬 더 길고 많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시간으로 5% 그리고 내일 아침에 뭐 7%에서 10% 이렇게 떴을 때는 시초가엔 반 이상 팔아야 돼요. 요즘에 트렌드입니다. 그리고 다시 떨어지면은 자, 여기서는 받아줄만 하죠. 왜냐면 여기 많이 두드렸던 자리이기 때문에. 자, 대한과학을 이야기한 이유는 아까도 이야기했고 계속 똑같은 반복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이제 뉴스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백신을 이제 가져온다 그러면은 곧바로 따라 붙는 게 콜드체인 관련주예요. 콜드체인 관련주는 반드시 그렇게 따라오던 그런 습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한번 의심해 볼 만하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고점을 크게 만들고, 자, 이 고점을 이렇게 떨어뜨리잖아요. 고점의 추세 이렇게 계속 떨어뜨리는 그런 추세 흐름인데, 자, 이 고점을 드디어 올려냈죠. 올려내고 난 뒤에, 그리고 옆으로 충분히 이제 좀 기어가면서 자리를 만들었다가, 자, 오늘 같은 경우에 밑으로 눌렀다가 아래 꼬리 주면서 휙 다시 한번 더 올려내는 그런 흐름이 나옵니다. 시가 내려 오른 거 저는 정말 정말 싫어합니다. 증오합니다. 무지무지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내일 정말 가능하다면은 보합권에서 출발해서 혹은 마이너스에서 출발하기를 간절히 바래 보겠습니다. 저는 이거 길게 들고 가고 싶어요. 만약에 제가 종목을 매매를 한다면요. 자, 여기 이 자리가 많이 두드렸다는 자리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저항의 자리입니다. 1차적으로 매물대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사실 몰라요.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고, 다만 제가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주식은 싸게 사라는 거, 그리고 바닥을 많이 두드리면서 이렇게 저항의 자리를 돌파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지지해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이걸 가지고 저는 이 종목이 좀 한번 매매해볼만 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번에 공부할 종목은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코스모 신소재는 좋은 건 다 알고 있어요. 보시면은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 2020년 다시 흑자 전환되고 난 뒤에 굉장히 좋아지는 흐름이 나옵니다. 영업이익이 100억에서 200억, 400억대로 점점점 좋아지고 있는 흐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종목은 이제 우상향으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여기서도 고점 두 번 만들고 밑에서 이런 박스를 치고 이 박스를 강하게 돌파하고 난 뒤에는 다시 윗방향으로 움직였던 이런 종목이죠. 그래서 주가의 흐름을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종목마다 특성이 있고 그 특성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번에 다시 한번 또 고점 치고 다시 여기서 바닥을 만들어서 땅 올립니다. 저 이거 이제 매매를 했었거든요. 자, 요거 매매를 했었습니다. 돌파하고 난 뒤에, 자, 여기 터치하면서 여기 제가 팔았어요. 금요일자에. 그래서 단기적으로 저는 봤기 때문에 팔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너무 빨리 판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 까만색인 주가의 위치예요. 주가의 흐름인데, 자, 계속 저점을 높이는 흐름이에요. 흐름인데, 자, 개인의 수급은 계속해서 빠지고 있고요. 자, 기관의 수급 초록색과 그 다음에 빨간색 외인의 수급은 계속해서 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주포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전 고점을 올리면은 다시 한번 어때요? 이전에 이 박스의 전 고점을 올리면 다시 윗방향이 될 가능성이 지금 크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를 때 오르다가 급등 나오다가도 결국에는 여기 5일선을 훼손하고, 기술적으로 5일선 훼손하고 11선까지 눌렀다 이제 가는 그런 흐름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좀 이걸 신규 매수를 잡고 싶다면 5일선 위에서 잡는 게 아니라 최소한 5일선을 터치하거나 혹은 뭐 11선까지 한번 눌러지면은 한번 매매해보는 그런 매매, 따라가는 매매가 아니라 내가 기다렸다가 나한테 좋은 자리, 최대한 눌림을 주는 자리에서 한번 공략해보자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실적도 좋으니까
관심 있게 좀 지켜봅니다. 자, 이번에 공부할 종목은 미래 ING라는 종목입니다. 미래 ING 원리서 보니까 자, 고점에서부터 쭉 이렇게 원형 바닥을 그리면서 올라가는 흐름입니다. 보통 이렇게 길게 원형을 만들면은 다시 이렇게 원형을 만들면 쭉 올라간다라는 그런 속설이 있어요. 그런 이유가 내려가면서 충분히 가격과 기간의 조정을 많이 주면서 이런 그 중간 뾰족뾰족 만들면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런 그 매물대를 어느 정도 다 소화했다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올라가면서 이제 그 매물대가 거의 비어 있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제 어, 충분히 조정을 거쳤다라는 거죠. 자, 여기가 이제 바닥권이에요. 자,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항상 이 바닥권에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박스를 그리면서 두드렸습니다. 중장기 이평서 모두 여기서 이제 수렴하고 그 다음에 정배를 만들어서 이제 올라가는데 자, 이전에 이 고점이 선을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대략 이 자리죠. 605원 정도 되는 대충 604원에서 605원 정도 되는 자리입니다. 604원, 605원 되는 자리 드디어 또 다시 치고 있죠. 네. 이 자리가 이제 두 번째 강한 매물대인데 이 자리가 돌파되면 이제 위로 좀 이제 뻥 뚫려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게다가 자, 상한가를 한번 만들고 난 뒤에 나름 이제 횡보를 많이 했죠. 나름 횡보를 많이 했는데 자, 이렇게 계속 이 고점을 계속 만들다가 오늘 종가상 또 거래가 동반되면서 윗꼬리를 치면서 빡 돌파가 나왔습니다. 올라갈 확률이 지금으로 좀 더 높은 위를 향한 어떤 주가의 흐름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미래 ING는 그 이재명 관련주로 지금 엮여 있더라고요. 뭐 수술실 안에 CCTV인가 뭐 그런 내용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뭐 방위 산업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서울 브레인을 공부해 봅니다. 자, 서울 브레인이 자, 이게 시작할 때 굉장히 강하게 치고 꼭지를 찍고 난 뒤에 밑으로 눌렀다가 쭉 지금 돌려내는 분위기입니다. 이전 꼭지 그리고 두 번 터치하고 드디어 이번에 이런 그 많이 두드렸던 자리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 돌파 흐름이 나오는데 보시면은 이 주가에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흐름 속에서 개인의 매도세와 반대로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로 지금 올려내는 그런 흐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연기금도 연이어서 계속적으로 지금 사고 있는 매수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 종목 좀 위로 방향을 좀 틀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서 이 종목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물론 이렇게 누를 수도 있어요. 네. 자, 이렇게 박스 치면서 이렇게 돌파를 했는데 다시 이게 매물대를 다시 이렇게 누를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지만 윗방향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를 좀 염두에 두고 그리고 메이저 수급을 좀 보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제 관심주 같이 공유해 보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동형아였습니다.